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감정평가 이 이론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256쪽이 되겠는데, 이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인데 상당히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우선은 감정평가의 이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이 현재 이 대상,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현재의 상태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 제한 물건의 부착이라든지 환경, 점유 등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이 현황평가를 말합니다. 현황평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가 나옵니다. 자, 이 우리나라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이 규칙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우리는 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칙 제6조가 나오는데, 이 6조가 현황 기준 원칙이죠. 이 6조가 이 현황 이 기준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황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면 현황 기준 원칙을 한번 보시면은 이 감정 평가는 이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우리가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이용 상황에서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 상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항이 현황 기준 원칙이 되겠죠. 자, 2항 볼까요? 이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이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우리는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 감정평가 의뢰인이 의뢰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이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우리는 어떻게 돼? 달리 우리가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현황평가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해서 소급이 오는데, 소급은 과거로 가거든요. 자, 과거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평가를 소급평가죠. 특히 이 재판상에 분쟁이 있을 때 하는 게 소급평가입니다. 자,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뭐 투자의 타당성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경우에 이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이 기한부 평가라고 하죠. 기한부 평가. 자, 그런데 이 미래는 미래인데 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죠. 이 미래의 이 불확실한 상황,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행하는 평가를 우리는 조건부 평가라고 하죠. 이 조건부 평가. 이때의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이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러면 이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상에 우리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토지상에 우리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 이 건물이 60년이 경과돼서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철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철거를 우리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 불확실한 상황에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에 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럼 철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철거하니까 합법성도 띄고 있습니다. 실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건물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해서 이 건물이
현재 있지만은 철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상태인 이 토지를 낮이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하죠. 조건부 평가. 자, 여러분이 이 용어 상당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로서 19회 시험에 또 우리가 한번 출제를 또 했었던 용어죠.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이 조건에 따른 우리가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관련해서 이 참모 평가와 수시적 평가가 나오죠. 이 감정 우리가 이 평가사가 이 고용주 또는 우리가 고용주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을 위해서 행하는 평가를 우리는 참모 평가입니다. 자, 수시적 평가는 대규모 우리가 공장 부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우리 행하는 평가죠. 이 감정 평가를 전업으로 하지 않지만 이렇게 고도의 전문적인 사업일 경우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행하는 평가를 수시적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평가인데 일본의 평가의 기준이겠죠. 자, 일본에서 우리가 평가의 기준과 관련해서 이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생기는 거죠.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이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이 독립평가와 우리가 부분평가입니다. 이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판단을 하는데, 자, 이 독립평가가 있고 우리가 부분 우리가 평가가 있습니다. 자, 또 병합분할평가가 있는데 이 병합분할평가는 토지의 합병 분할을 우리가 한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평가를 병합분할평가고요. 우리가 독립평가, 부분평가를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독립평가는 또 11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했었죠. 자, 복합부동산인 경우니까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여러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복합부동산이죠. 자,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인데, 자, 토지상에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있는데 없다고 본다는 얘기죠. 건물에 철거를 전제로 한다. 건물에 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없는 상태인, 즉 철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상태인 토지를 낮이 상태로 가정을 해서 평가하는 것을 독립평가입니다. 자, 낮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에 있어서의 최선의 이용, 이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가격을 나오죠. 예?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가격이 나오면서 우리가 토지상에 건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건부감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평가는 이 조건부 평가, 아까 방금 전에 배우셨던 이 조건부 우리가 평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은 부분평가는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토지를 건물이 있는 상태의 뭘로?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평가입니다. 자, 그럼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토지상의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겠죠. 그래서 건부 우리가 감가를 고려하고 이 건부지를 평가할 때는 항상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주의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평가는 이 현황 우리가 평가에 속하는 개념이다. 자, 일본의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고요. 자, 257페이지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우리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오죠. 자, 개별 물건을 기준 원칙이다. 자, 1항을 보면은
이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평가를 원칙이죠. 여러분이 개별평가를 우리는 원칙으로 합니다.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거든요. 이게 바로 1항이 되겠죠. 그럼 2항은 뭐죠? 2항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이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2항은 일괄평가가 나오죠.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감정평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괄평가가 나오고 이 사망사항을 잘 또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묻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해 두셔야겠죠. 자, 이 관련해서 이 구분평가가 나오죠. 자, 이 구분평가와 부분평가인데 이 19회 시험, 이 부분평가는요, 이 19회 시험, 우리가 2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또 한 지문이죠. 구분을 잘 해두셔야 되는데, 구분평가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우리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개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개 이상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 이 전면은 상업용, 후면은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은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가 되고 전체를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소평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렇게 하나의 한 필지에 우리가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상업용, 주거용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구분평가입니다. 자, 이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이 평가할 때 나타나는 게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야 할 우리가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는 부분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평가에 대해서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합니다. 자, 이 부분평가를 할 때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가 물건 전체를 기준합니다.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해서 우리는 일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1필지 토지다. 자, 1필지 토지인데 1필지 토지에서 이렇게 도시 계획 시설. 자, 도시 우리가 계획 우리가 시설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 계획 시설 예정이 돼서 우리가 수용을 할 때는 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이 전체를 기준해서 요 일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분평가입니다. 자, 이 구분평가와 부분평가 명확하게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감정평가에 관한 우리가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부동산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치와 관련해서 이 부동산 학자들은 부동산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은 이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효용이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부동산 학자들은 특히 이 가치의 개념을 중시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 가치와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보는 견해는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인데 이 개념상 우선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가격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가격이라면은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상의 차이가 있고 또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형성됐을 때 가치는 과거의 값, 작년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우리가 과거의 값입니다. 현재의 값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우리가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현재 값입니다. 자, 여러분이 작년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오차가 있죠. 자, 여러분 현재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인데 매각을 할 때 급매물로 4억에 매각됐다고 해서 1억이 그 시점에서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오차,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는데 오차가 존재를 하겠죠. 자,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오차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입니다. 자, 아파트 5억 주고 샀다. 5억 단 한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5억 주고 사더라도 우리가 금융기관에 3억을 융자 받았을 때 금융기관에서 담보부동산을 평가한 가격은 4억 5천만일 수도 있고, 또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한 과세가치가 우리가 4억 2천만 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상정을 평가한 가격이 4억일 수 있죠. 이렇게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보험가치, 보상가치, 과세가치, 담보가치, 시장가치 등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 가치에 우리가 다원적 개념이 나타나죠. 자, 이 가치와 가격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고, 자, 여러분 교재 259페이지에 가치의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와 있죠. 자, 보험 가치가 나온 아까 보험금 산정은 구하는 것입니다.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가 보험 가치고, 또 과세 가치는 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이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정된 부동산 가치가 과세 가치가 되겠고, 사용 가치는 우리가 부동산을 특정의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가지는 가치인데, 이 사용 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었을 때 가치는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23회 정답은 뭐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익 가치죠. 어떤 부동산에 있어서의 최선의 이용이 사적 목적에 있어서의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비경제적 이용이죠. 공적 목적, 보존이나 또는 보존과 같이 우리가 공적 목적의 비경제적인 이용에 있을 때 가지는 우리가 가치를 공익 가치라고 합니다. 자, 투자 가치는 투자 이론에서 배우셨죠? 우리가 부동산이 우리가 특정의 투자자에게 주는 우리가 현재의 값어치를 투자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투자 가치라고 한다면, 시장 가치는 이 객관적 가치를 말하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형성됐을 때 가치는 객관적 가치를 우리는 시장 가치에 있어서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부 가치는 이 취득 가격에서 우리가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죠. 이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우리가 장부상에 있어서의 가치를 우리가 장부 가치 또는 우리가 장부상의 잔존 가치를 의미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나오고, 자, 260페이지 보시면 가치와 가격에 있어서의 관계가 나오죠. 자,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거죠. 자,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서 나타난 게 바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이 가치는 주관적이고 우리가 추상적 개념이라면 화폐로 표현되죠. 제곱미터당 얼마,
그래서 이 객관적이고 가격은 구체적으로 나타낸 값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 가격의 기초에 가치가 있던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지만은 이 부동산 가격은 오르죠. 따라서 이 화폐의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에는 이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가 돼요. 이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 이탈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초과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 상태일 때는 이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 상태일 때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 상태일 때는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되죠. 즉, 이 가치는 이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 균형값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1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고, 또 작년 25회 시험에 또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0페이지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있죠. 자,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영속성이죠.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이 영속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격은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토지 가치인데, 자, 시장에서 우리는 교환의 대가로서 우리가 실제로 지불된 우리가 금액이 바로 우리 부동산 가격이죠. 이 협의의 부동산 가격이 나오고, 이 영속적인 기간이 분할이 가능하죠. 자, 이 기간 우리가 분할에 있어서의 가능성, 뭐 1년 계약 기간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수익, 줄여서 우리는 용익이라고 하죠. 사용 수익, 용익의 대가로서 우리는 임대료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가격과 임대료를 더해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은 이 원본으로서의 우리가 가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원본에 대해서 임대료는 과실의 우리가 원본에서 주어진 과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고, 자, 그리고 부동성이라든지 또 권리에 있어서의 이 분할 가능성으로 인해서, 권리의 분할 가능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죠. 즉, 우리가 이 이익은 뭐 보증금 같은 걸 얘기하겠죠. 자,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 자, 여러분, 동일 부동산 위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임차권, 보증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우리가 권리마다 또는 이익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지문,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영속성은 또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이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고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속해 있는,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인
우리가 영향을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죠. 자, 그리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기 쉽고 따라서 사정 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이 개별적으로 또 형성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또 개별적으로 형성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은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수요가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려는 성질,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우리는 하방 경직성인데, 하방 경직성의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1페이지에 부동산 가격의 기능이 나오죠. 자, 이 가격의 파라메타적, 매개적 기능은 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이 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우리가 결정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자원 배분의 기능이죠.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부중성에서 물리적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공간 자원이 배분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이 잠재 가격이 아니다. 시장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그러한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한 가격이야말로 시장에서의 모든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잠재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치의 이중 성격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수요,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수요 공급과 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관계를 우리는 부동산 가격 또는 가치의 이중성, 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또는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중성 우리가 보셨고, 시장 가치가 나오죠. 자,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우리는 대상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이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우리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한다. 자, 시장 가치의 개념 우리가 가지고 이 시장 가치의 조건이 나오죠. 자, 이 시장 가치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우리가 제2조, 우리가 용어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2조 제1호의 시장 가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럼 이 시장 가치의 이 조건을 보면은 우선은 대상 물건의 시장성을 전제로 한다. 자, 여러분, 시장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교회나 학교 사찰 등과 같이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물건은 시장 가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상적 시장을 가정하죠.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매도인과 이 매수인이 만나서 형성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함으로써 형성되는 시장을 우리는 통상적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출품. 부동산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 것을 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 매수인의 발견을 위해서 시장에 존재해 있는 기간이 충분할 정도로 합리적이 된다. 출품 기간에 합리성이 나타나죠. 자, 네 번째는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불합리하게 만드는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이 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거래의 자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면 시장 가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매, 공매와 같이 거래가 강요된 경우,
자,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재된 경우, 뭐 급매물처럼, 또는 우리가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 공급을 우리가 통제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자, 또 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이러한 거래의 자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면은 시장 가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당사자의 정통성이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의 수요 공급 동향이라든지 이 추이, 또 용도, 경제적 가치 등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 당사자의 정통성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시장 가치와 관련해서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를 기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인데 1항은 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여러분 시장 가치를 우리가 기준으로 결정한다. 여러분 시장 가치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우리가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것.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나오는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항이 그렇고 2항 볼까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에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우선은 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우리가 감정평가에 있어서 분류, 그리고 가치와 가격의 일반적인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